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대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레인저 랩터를 끌고 우리나라의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갔다 횡단을 온 했죠. 지 얼마 안 돼서 또 네. 다시 세 번째 로드 트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로드 트립에 함께 할 차는 짜잔, 볼보 XC60과 S60 B5 파워트레인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 풍력 발전 단지인 대관령, 강원도 평창, 횡성 요 이때에 와 있고요. 여기는 차박 장소로 얼마 전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죠. 안반대기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1순위인 곳, 대표적인 맞습니다. 곳이라는 거죠. 이 차들은 전기차가 아닌데 왜 여기로 온 거죠? 볼보에서 어떤 광고를 하나를 냈는데 예전처럼 안전 테스트만 하다가 갑자기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딱 보여주면서 네. 우리는 이제 바뀔 거라고 볼보에서 이제 선언을 했죠. 맞습니다. 2030년까지 볼보는 100%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라고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2030년은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그 시점부터는 그렇죠. 전기 모터로 가는 차만 만들기 맞습니다. 시작하겠다. 네, 지금 물론 볼보에서는 뭐 리차지 시리즈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계속 전동화 모델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차에도 그런 볼보의 전동화 트렌드,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승했던 B6 맞아요. S90과 XC90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친환경적인 로드 트립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 두 차들은 엔진이 달린 내연기관 차지만 어떻게 보면 볼보의 지금 변화에 있어서 시작점이라고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볼보가 만든 내연기관 차 중에 마지막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과 전기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렇죠. 그런 모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두 차를 끌고 지금 볼보가 어떤 변화점을 겪고 있는지 그 과도기에서 지금 볼보가 내놓는 이 두 차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볼보의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미래의 비전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볼보의 미래를 좀 미리 보기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볼보가 왜 이렇게 변해야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안반대기를 시작으로 여기 대관령 일대를 한번 돌아다녀 보고요. S60을 먼저 깊게 탐구를 해볼까요?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 this time. No, I could get some sleep tonight. And no, if it's not too quiet outside. I could get some sleep tonight. Sleep tonight.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타트 스탑 다이얼을 통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항상 기분 좋아요. 왜냐면 자극을 하지 않고 나 시동 걸었어 이게 아니라 준비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르게 저에게 이제 시동되었고 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듯한 그런 시동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레포스라는 그 크리스탈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해서 기어봉을 만질 때마다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반대편이 투과돼서 보이는 타입의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기산 정상에서부터 이거 대관령까지 타고 왔는데요. 주로 연비 주행을 하긴 했지만 주행 모드를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중에서 이런저런 주행 모드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주행을 했는데도, 심지어 촬영을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주행을 했는데도 평균 연료 소모량이 아주 적죠. 74.3km, 그리고 거의 2시간을 주행하는 동안에 리터당 14.4km가 나왔습니다. 이런 중형 세단이 말이죠. 의외로 고속도로 주행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국도라든지 가다서다 하는 주행에서 이 B 파워트레인이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 때,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주행하다가 오르막길을 만나서 힘을 좀 이렇게 좀 써야 될 때, 48V 배터리 그 시스템이 엔진을 쓱쓱 도와줍니다. B5 그리고 B6 파워트레인이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볼보에서는 기본적으로 엔진만으로 구동하던 그 차들을 모두 B 파워트레인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엔진만으로, 엔진 온리로 주행하는 볼보는 국내에 없는 거죠. 이 차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처음 느꼈던 게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친근합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휠에 반응하는 이 차가 움직이는 그 느낌 자체가 아주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익숙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볼보에서는 좀 인간 친화적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차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구나, 아주 편안해서 인간 중심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볼보의 주행의 느낌입니다. B 파워트레인의 특징이 아주 무색무취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지를 했습니다. 완전 정지를 하면 시동이 꺼졌는데 어떤 것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계기판에 그냥 RPM만 0으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자, 다시 시동을 켭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스로틀을 약간 엽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 지금 4기통 2000cc 터보고요. 250마력의 엔진인데, 엔진 구조를 알게 되면 피스톤 위에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그 4개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터 모터가 필요한 거고, 이걸 처음에 빡 움직이게 하는 게 어렵고 힘이 많이 들고 기름 많이 들고 진동, 소음, 배기가스 모든 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48V 이 모터를 휙 돌려가지고요, 내가 브레이킹을 해서 모아놓은 그 힘을 가지고 시동을 빵 거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걸 점화시켜서 터뜨리면서 시동 걸린다기보다 모터로 이걸 싹 돌려주면서 시동을 걸기 때문에 그냥 시동 걸리기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정말 하나도 없는 스타트, 스탑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속도 52km로 다니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서울 시내권에서 이제 50km로 다녀야 하죠. 50km 정도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1600 정도의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느린 걸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배기가스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 제가 연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터당 14.5km 정도에서 크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국도를 주행을 할 때 굳이 에코 모드로 하지 않았는데도 연비가 그 정도로 유지가 됐고요. 자, 제가 주행 모드를 지금 컴포트에서 에코로 바꾸게 되면 곧바로 RPM이 사라지고 제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하고 있는지, 충전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네,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 그리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는 게이지의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엔진 회전수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스포츠성이 없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태기산 정상에서부터 엄청난 이제 다운힐, 내리막길을 이제 주행을 했어요. 전륜구동에다가 특별히 뭐 스포츠 서스펜션이라는 뭐 표현을 하지도 않고요. 다이나믹 모드로 바꾼다 해도 뭐 엄청난 뭐 배기음이 갑자기 울려 퍼진다든지 이러한 차는 아니에요. 휘청이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다 하고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 상당히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마침 앞에 트랙터가 하나 가고 있어요. 추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모드예요. 추월. 자연스러워요. 이런 느낌이에요. 적당한 무게의 어떤 구체를 제 두 손에 들고 이렇게 매만지면서 제 마음대로 좀 가지고 노는, 아주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방금 상당히 갑작스러운 가속과 스티어링을 했는데도 제 표정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 편했습니다. 이게 볼보의 내공이구나. 사실 이 볼보는 안전하기만 한 차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는 사실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차 마니아들 중에서 해외에서 볼보 외건 가지고 뭐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트랙을 찬다든지 드래그 머신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실제로 터보차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양산차에 도입을 하는 게 볼보의 특징이고, 상당한 스포츠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볼보의 숨어있는 그런 매력입니다. 그러한 그런 경험들, 그런 스포츠성들이 이런
S60 B5 같은 이런 중형 세단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저 밑에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기분의 스포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승마라든지 폴로를 하는 것 같은, 나를 너무나 대놓고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좋은 이 느낌을 가지고서 잔잔하게 이 스포츠를 즐기는 럭셔리한 스포츠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후반부터 5천만 원 초중반에 포진되어 있는 이 볼보 S60 B5가 어느 정도의 럭셔리를 갖고 있냐. 사실 4천만 원대면 럭셔리가 아니라 그냥 프리미엄 정도에서 보통은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볼보에서는 분명 럭셔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차를 오늘 반나절 동안 운전을 해보니까 바로 이 대시보드만 보면 이 차의 럭셔리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 이 오디오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이 대시보드에 박아 넣었느냐, 자세히 보시면 이 대시보드에 이런 좀 수평선 같은 평탄한 이 표면에 그 뒤로 아주 약간 한 1.5mm 정도 쑥 꺼져 있습니다. 수평선 위에 뭔가 배 같은 게 떠오르는 상태처럼 이렇게 살포시 강조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동그란 모양의 스피커가 가운데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S60 B5를 지금 오늘 타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스티어링 스포크의 왼쪽 스포크, 이 버튼과 오른쪽 왼쪽 위아래 총 5개의 버튼을 가지고서, 그리고 추가로 그 옆에 이제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2개의 버튼, 이 왼손 하나만 가지고서 아주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 ADAS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볼보는 실제로 작년이죠, 2020년에 이 JD 파워라는 기관에서 고객 첨단 기술 사용 지수라는, 즉 한마디로 첨단 기술이 있긴 있는데 얼마나 쓰기 좋고 고객들이 그걸 좋아하냐,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냐 해서 자동차 분야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을 받을 정도로 볼보에서는 강력하게 이러한 첨단 기술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연료 소모량이 좀 더 좋아졌네요. 리터당 14.7km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를 세우고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주행감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되네요, 주행감이 좋다는 걸. 카플레이 연결을 이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고요, 음향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스튜디오 또는 개별 무대, 콘서트홀, 재즈클럽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저작권 때문에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상태. 앞쪽에서 너무 클리어하게 들려와요. 자, 아이유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소환된 아이유와 함께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출발합니다.